그럼 저는 포켓몬들처럼 살 것 같아요. 진짜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니은 자신. 대한민국의 10대들이라고 하면 글쎄요, 개인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거 잠깐만 저도 처음 듣거든요. 아 너무 재밌어요 니은. 끝났다. 아니 바로 시작하니까 그냥 해? 아 저기 자를 거야?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거꾸로 캠퍼스 마루에서 팟캐스트의 MC를 맡게 된 유션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의 게스트 니은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니은 혹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거꾸로 캠퍼스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니은이라고 합니다. 오, 반갑습니다. 거꾸로 캠퍼스가 이제 별명 문화를 또 사용하니까 네, 니은이라는 뜻이 혹시 제가 생각하는 가나다라 그 니은 맞나요? 맞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니은 할 때. 왜 하필 니은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어떻게 짓고 보니 영어 선생님인데 한글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아, 이 이름은 특별한 뜻이 있고 싶은데 특별한 뜻은 없고요. 아, 제가 예전에 들었던 네. 어떤 분의 이름이 니은이었어요. 이름이요? 네, 실명이 오빠는 기억이고 본인은 니은이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들었을 때 그게 되게 엄청 신선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게. 네, 그리고 니은이라는 발음이 뭔가 저한테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이름을 다시 짓게 되면 니은이라고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버캠에서 마침 별명을 지으라고 해서 니은이라고 했습니다. 아, 네,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이제 감사합니다. 기억 니은만 봤을 때 니은만 보면 한글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영어 선생님 얼굴이 떠오르는 아.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사실 첫 번째 게스트로 제 최애 선생님을 모시게 돼서 오. 굉장한 영광인데요.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좀 짧은 질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꾸로 캠퍼스에서 코칭쌤을 하신 지 한 1년, 네, 이제 1년 넘었고 1년 반 넘었죠. 네, 1년 반 동안 하시기 전에 네. 니은은 선생님 이전에 어떤 삶을 사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거슬러 올라가 보면 버캠에 오기 전에 바로 전에는 브랜드를 하나 운영하고 있었고요. 네네. 대표님이었어요. 어떤 대표님이요? 아, 저는 이게 저의 커리어의 시작과 그러니까 버캠에 오기 전에 끝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공정무역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초콜릿 말할 때 많이. 네, 맞아요. 초콜릿도 제일 많이 아시는 게 아름다운 커피, 초콜릿. 네, 그런 건데 저는 그 중에서 수공예 옷도 만들고 뭐 가방도 만들고 쿠션 커버도 만들고 이러는 네, 회사에서 일을 했었고요. 기본적으로 네팔, 방글라데시, 뭐 인도나 이런 소위 말해서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는 아프리카 여성들이랑 일을 했었는데 네, 그런 나라의 주로 여성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살도록 해주는 어떤 일을 계속해서 창출하는 그런 것이 공정무역이고요. 네, 짧게 말하면 네, 아프리카 나미비아의 여성들하고 함께 일하는 브랜드를 운영을 했었어요, 마지막으로. 그 전에는 프랑스 광고 회사에서 광고 기획을 했었고요. 그 전에는 닥터 마틴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아, 제가 좋아하는. 네, 많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닥터 마틴에서 이제 신발 고르는 일 MD를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 부서에서 일을 했었고 그 전에는 이제 네 저의 첫 커리어는 그 한국의 최초 공정무역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바로 그 전에 아직 멈추지 않은 그녀의 바로 그래서 전에는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인턴십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일본 요코하마에 있는 회사에서 한 2달 반 정도 인턴을 했습니다. 프로젝트식으로 살았네요. 걷캠식으로 맞아요. 니은이셨는데 네. 그러면 어쨌거나 니은은 뭔가 그렇게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계속 삶에서 연결을 하시고
하시고 사실상 그렇게 모시기 전에는 선생님이라는 직업으로 그 세상을 직접 발로 뛰어보는 일들을 훨씬 많이 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경험들을 뭔가 학생들에 가르쳐줘야 하는 입장이 코칭쌤이 되셨는데 네. 거꾸로 캠퍼스에 오시기 전과 코칭쌤으로서 오시기 만큼의 생겼던 변화 중에서 좀 좋았던 것들 혹은 좀 아쉬웠던 부분들 근데 저도 좀 그 변화에 대해서 너무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 좋은 점은 이렇게 말하면 되게 뭔가 뻔한 것 같지만 좋은 점은 사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 이유는 저는 미션이 너무 좋고요. 저도요. 깜짝 고백 같지만 그게 아니라 저는 뮤션을 포함한 포켓몬들이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예쁘고 네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하루 종일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 일상에 정말 엄청 큰 활력소가 되고 막 이렇게 성장하는 정말 이 폭발하는 에너지를 늘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마주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엄청난 힐링이다 라는 게 얘기를 들으면 좀 다행인 게 저는 가끔 제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일이 있을 때 미안해서 제가 히스테리를 부릴 때 제가 니은의 그 스트레스 나의 어떤 스트레스를 니은에게 전도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없잖아 들긴 했었거든요. 그거는 뮤션의 스트레스일 뿐이지 그래요? 저는 전혀 스트레스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제 걱정 괜한 걱정이었어요. 네, 제 삶에는 그보다 더한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정말 애교의 수준이고요. 그걸 제가 핸들링할 수 있다는 것도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큰 보람이어서 네, 사실 큰 변화라고 한다면 일터 자체에서 에너지를 얻고 집에 가서 쓸 에너지를 이제 얻고 간다는 거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해온 내가 과연 무엇 할 수 있을까 커리어 변화에서 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여기 와보니 아 정말 내가 이때까지 했던 그 경험들이 하나도 쓸모없는 게 없었구나라는 거를 제가 이제 코칭하면서 다 써먹게 되면서 너무 많이 느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신입생들 친구들이 오면은 네. 거꾸로 캠퍼스는 어쨌든 코칭쌤이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배정받는 맞아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항상 뮤션한테 이제 뮤션이 지금까지 거쳐왔었던 코칭쌤 중에서 니은 어떠셨냐 항상 물어보면 저는 니은의 저격 좋죠. 이제 니은 정말 어머니 같다. 항상 말하거든요. 그게 물론 모든 코칭쌤들이 다 너무 좋으시지만 네. 저에게 있어서 약간 니은은 좀 엄마 같은 이미지가 가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되게 걱정했었던 부분이 오늘 약간 해소가 네네 그런 거는 전혀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좋지 않은 거라기보다는 좀 힘든 건 부담감? 내가 얘네의 어떤 인생에 그 되게 중요한 시점에 나의 말 한마디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늘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 그냥 단순히 뭔가 물건을 만들고 팔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의 인생에서 내가 한 스테이지를 뭔가 담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그게 되게 부담이면서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늘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니은의 그런 고민 덕분에 이제 선생님들이라고 해서 제 인생을 거쳤던 선생님들이 다 어떤 제 인생의 반환점을 줬다 이러신 분들이 많이 없긴 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니은의 어떤 그런 고민 때문에 니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학생들에게 좀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니은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경험들을 했었잖아요. 지금 거꾸로 캠퍼스 코칭쌤을 비롯해서 그 다양한 경험들을 하시면서 인생을 좀 즐겼다라는 느낌이 저는 약간 들거든요. 지금 학생들 거꾸로 캠퍼스에 있는 고등학생 친구들이 삶을 조금 재밌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니은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근데 저가 알기로는 니은이 지금 게스트 하우스도 운영 중이신 걸로 알고 맞아요. 항상 니은의 집에 뭔가 다른 외국인 손님분들이 오시는 거 맞아요. 학생들한테 이제 공유도 해주시고 네. 그런 썰들을 들려주시고 할 때마다 애들이 나도 저렇게 나중에 살아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걸 보면은 니은은 인생을 약간 즐기신다는 부분이 확 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삶을 좀 재밌게 살 수 있어요. 뮤션은 삶이 살아오면서 네.
재미없다고 느꼈던 적 있어요? 저요? 저 지금 약간 지금 이런 거 같아요. 그러면 재밌다고 느꼈던 적 있어요? 아 작년 근데 생각해보니까 작년에도 제가 당시에 그 질문을 받았으면 재미없다고 했었는데 지금 돌아보면은 그때 되게 재밌었거든요. 거꾸로 캠퍼스 이제 왔었을 그 초창기 때 네, 뭔가 새로운 걸 경험할 때 좀 재밌다 느낌. 저는 사실 내가 뭘 하면서 내 삶이 너무 재밌어 이랬던 적 없는 것 같고, 어떤 걸 하면서 내 삶이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어라고 했던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돌아봤을 때 물론 저도 항상 그렇진 않았어요. 근데 점점점 저도 성장했다고 느끼는 게, 삶을 그 순간에 내 감정을 알아차리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휴가였거든요. 아침에. 아침에 휴가여가지고, 근데 이제 연청팀이 여기에서 단테랑 미팅이 있어서 이제 이 시간을 맞춰서 오느라고 막 여기 이제 걸어왔는데, 여기에 애들이 그때 막 기타 연주하는 소리가 막 들리고, 딱 여기 왔는데 류션이 딱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아무래도 코칭쌤이니까 좀 뭐 그쵸. 많이 맡기도 그 전에도 맡기도 했었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학생이 보이고, 그 순간 이제 인사하고, 그다음에 여기 들어갔는데 우리 팀 애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한데, 그 순간에 제가 되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아 근데 오늘 약간 어. 저도 아침마다 항상 니은이 저한테 보면서 인사해줄 때마다 네. 그 니네 약간 밝은 미소가 나 사랑받고 있다. 아, 이거만 느껴지고 진짜. 있는 그게 있긴 하거든요. 네, 저도 저한테 그래서 오늘도 내가 오전에 고작 휴가 한 번 냈는데 이렇게 오후에 보러 왔는데 걔네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 라는 거를 그 순간에 딱 느끼고 알아차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가 되게 행복하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것처럼 어떤 순간에 내가 뭘 느끼고 있다는 거를 알아차리는 순간순간마다 그게 되게 삶을 풍성하게 만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와 동시에 만약에 그럼 내가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는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를 억지로 막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기보다는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뭘 했을 때 기분이 좋아졌지라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치가 쌓이니까 지금은 그것도 도전이죠. 그 부정적일 때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뀌었지라는 도전들을 계속해서 경험이 쌓이니까 이제는 맞다, 그때 내가 이걸 하면 좋았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제일 큰 게 여행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행을 하면 너무 좋은데 여행을 지금 사실 못하는 상황이에요. 길게 못하는 상황이에요. 해외여행을. 네, 그러니까 방학도 우린 없어, 선생님은. 그러니까 길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니 그럼 내가 뭘 해야 될까? 버캠에 이제 오기 전에도 사실 그런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시작을 한 게 그 카우치 서핑. 그 전 세계 여행자들을 집에 그냥 숙박이 필요한 사람들을 집에 그냥 묵게 해주고 공짜로, 대신에 나는 그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그 사람들 여행하는 스토리를 들으면 그게 내 거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물리적으로 가지 않아도, 예를 들어 뭐 세르비아 사람이 왔어. 세르비아 사람 너무 궁금하잖아요. 내가 언제 내 집에 앉아가지고 세르비아 사람을 만나겠나, 그리고 내가 언제 세르비아를 가겠나. 근데 그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와서 자기 여행 스토리하고 이런 걸 얘기를 해주니까 내가 마치 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면서 그래, 당장 내가 지금 가지 못해도 이렇게 내가 이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나조차도 재밌게 여행 간 것처럼 힐링을 얻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면서 그거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100명? 네, 지금은 일본 여자친구가 와 있는데 런던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적이 있지만 되게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어떤 한 국가에 몰입하지 않고 정말 많은 경험을 한 친구들이 다 저희 집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주고 밥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 나의 이게 확 넓어지면서 내가 여행을 하는
것처럼 나의 시야가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뭘 했을 때 내 삶이 더 재밌어졌지라는 경험들이 많이 쌓이면 그게 팁이 돼가지고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그걸 가지고 오면 훨씬 더 삶이 재밌어지는 것 같다. 어른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경험이 많이 쌓이면 경험이죠. 훨씬 더 그것도 좋아질 거예요. 지금은 자라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전에 말을 했듯이 내가 기뻤으면 내가 기뻐하네라는 걸 알아차리고 내가 슬프면 내가 슬프네? 그럼 이 감정을 어떻게 해소하고 싶은가? 라는 것들의 경험치를 자꾸 도전하고 쌓아가는 거? 이 방법 저 방법을 써보고 그러면 저 훨씬 재밌지 않을까? 어젯밤에도 여행이 너무 하고 싶어서 그 짧은 기간 동안 12월에 재량 수업 되는 기간 동안 어디를 가볼까? 근데 제가 요새 관심 있는 거는 비행기 없이 여행하기거든요. 약간 탄소 배출이 너무 심해서 저희 집에 오는 여행자들은 되게 다양한 여행 스타일을 갖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륙을 다 비행기 없이 배로 긴 여행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나조차고 그렇게 가는 게 맞을까 생각해서 그리고 저는 이제 호스트를 먼저 찾죠. 내가 만나고 싶은 그런 앱들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여행을 할 때도 그 호스트를 먼저 찾아서 만나고 싶은 사람을 먼저 정하고 거기를 목적지로 두고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걸 지금 어젯밤에 계획하면서 너무 재밌다. 그래 맞아. 그렇게 예전처럼 여행을 많이 할 수는 없어도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압축되게 하면 이것 또한 나를 너무 재밌게 만듭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되게 약간 어른스러운 행복이라는 생각이 어른스러운 행복 할 수 있어요. 저 언제까지 그렇게 있었어요. 사실 이제 고등학교도 그렇고 네. 제 10대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냥 내가 닥쳐진 사소한 것들의 행복을 느끼기보다는 사실 그럼요. 먼저 폭풍 같은 이 감정 하나하나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어른이란 이런 거구나 약간 배웠던 아니에요. 순간순간의 감정을 느끼는 게 시작인 것 같아요. 네. 니은의 행복 따라가는 유쇼도 한번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희 네. 본론의 토론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 잠깐 끊었다가 할게요. 네, 저희의 거꾸로 캠퍼스 영어 코칭 니은을 알아가는 시간을 끝냈으니 슬슬 그 본격적인 그런 인터뷰 토론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어쨌거나 니은이 지금 저희 거꾸로 캠퍼스 교과목 코칭 중에서 영어 교과를 맡고 계시잖아요. 이제 거캠에서 사실 저도 요새 되게 느끼는 게 거캠도 그렇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막 AI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영어라는 공통의 언어가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은 세상이 되라고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아직까지도 영어는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요새 이어폰 꽂으면 다 자동으로 통역해주는 것도 생기고 이러면서 왜 이제 애들이 우스갯소리로 영어 공부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요. 니은이 영어 코칭으로서 생각하시기에 미래의 영어가 좀 얼마나 필요할지 니은이 생각하는 영어에 대해서도 좀 이거는 내가 먼저 내 생각을 얘기하면 네.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결론이 나버릴 것 같아서. 네. 유션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유션은 영어 공부 계속해요? 저 영어 공부를 사실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기는 하지만 잘 되지 않는 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영어가 되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해요. 그걸 좀 키워서 느꼈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워낙 원래도 좋아하기도 했고 사실 영어가 좋다기보다 그냥 다양한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좋다 보니까 영어를 자꾸 안 누르려고 했던 건데 혹시 거기에 와서 영어를 할 수 있으면은 늘어나는 기회들이 많아지기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또 동시에 어디 메일 보내거나 할 때는 솔직히 제 영어 실력으로 보낸다기보다는 거의 이제 AI나 이런 거 의존해서 왜냐면 좀 완벽한 영어를 구사를 하고 싶으니까 그 쓰는 경우가 많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쓸 때마다 뭐 문법 조금 모른다고 나중에 문제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해요, 저도. 근데 영어가 필요가 없다라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예전에 어떻게 보면은 거의 한 5년 전? 저희 짧아봤죠 5년? 그러면 10년 정도에 비해서는 확실히 영어 구사의 완벽성이 그렇게까지 중요해지는 시대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네. 일단 저는 영어를 열심히 한다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니은이 영어 코치가 되려는 게 아니라요. 네. 알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영어에 또 집착을 하는 모습도 보여요. 네, 영어 맞아요, 잘하고 맞아요. 싶다, 영어 공부하고 싶다, 막 어떻게 영어를 해야 될지 못해서 모르는 친구들 뭐 자신감이 많아요. 없다. 사실 근데 생각해보면 AI가 발전해서 영어가 필요 없으면 영어에 자신감이 없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보면 학생들은 여전히 자신감이 없으면 힘들어하고 영어를 막 어떻게든 하고 싶어 하고 하는 게 보여요. 일단 제가 저의 영어 배운 스토리를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거 잠깐만 저도 처음 듣거든요. 이거 굉장한 꿀팁입니다. 아니 뭐 굉장한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꿀팁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은 훨씬 더 빨리부터 배웠을 것 같은데 전 6학년 때 영어를 처음 배웠어요. 원래 사실은 중학교 가서 우리는 배우는 시대였는데 6학년 때 엄마를 졸라서 ECC라는 학원을 가가지고 처음으로 영어 회화를 했어요. 그때 외국인을 진짜 처음 만나서 대화를 한 건데 신기하게도 저는 그때의 경험이 되게 좋았나 봐요. 저한테 이펙트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영어를 좀 배우고 싶다? 뭔가 저 사람들이랑 말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영어 자체를 좋아하면서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사실 중2 때 영국으로 1년 가 있을 일이 있었어요. 혼자서. 근데 그때 진짜 완전히 멘붕이었죠.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영국이니까 발음도 다르고 내가 들었던 거랑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1년을 지내고 나니 정말 많이 성장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는 계속해서 영어를 좋아해서 그때부터는 정말 저 스스로 영어 공부를 많이 하면서 늘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 가서 미국으로 대학을 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또다시 좌절을 겪으면서 또 그런데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건 전 거기서 어떻게든 외국 친구들하고 있으면서 뭐라 그러지? 영어를 정말 많이 사용하려고 했었고 그냥 학교에서 하는 영어뿐만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친구들이 하는 영어도 정말 많이 배우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영어 선생님까지 되었는데 지금도 저는 일상 속에 영어를 많이 사용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게스트들이 오니까 항상 영어를 사용을 해요. 집에서도. 근데 그러면서 느끼는 게 AI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내가 이 앞에 있는 나의 게스트와 이어폰을 끼고 매일매일 대화하는 것 그거 내가 괜찮다고 생각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류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영어는 어느 정도 알아듣잖아요. 네. 그치? 그러니까 어떤 이메일을 작성하거나 할 때 뭐 문법을 수정해 줄 수는 있겠지? 근데 독일어 같은 거 아예 모르는 어떤 사람한테 독일어로 AI에만 의존해서 이메일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좀 불안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독일 사람을 만났어. 이 사람하고 앉아서 대화하는데 이것만에 의존해가지고 대화를 할 때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이게 진짜가 맞나? 약간 그렇죠. 저 사람이 하고 내가 소통을 잘 하고 있는 건가라는 의심이 계속해서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는 더 이상 이메일을 작성하거나 문법이 완벽해야 되거나 모든 사람이 그럴 필요는 없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언어라는 것은 문법을 완벽하게 하고 뭔가 학문적으로 논문을 쓴다던가 이런 것만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이유에는 오만 가지 수만 가지가 있을 텐데 만약에 내가 그 사람하고 진정으로 소통을 하고 싶다. 말이 정말 통하는 그 느낌을 먹고 싶다. 그럴 때는 내가 완벽한 영어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만큼의 영어는 계속해서 하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또한 영어 언어라는 거는 그 문화를 같이 배우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영어를 배우다 보면은 그 영어를 쓰는 문화권의 문화를 같이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독일어를 배우다 보면은 독어에만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거 캡처를 해놨었는데 어떤 것이 잠깐 없구나. 캡처를 해놨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햇빛이 들어오는 주말에 햇빛이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서 나른한 기분으로 티를 마실 때의 기분이란 그쵸. 단어가 있어요. 그런 단어가 약간 있어. 한국어도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네. 푸근과 폭은 네, 약간 다르고 다르고. 이런 것처럼. 나른 이런 건 네, 영어에 그쵸. 없거든요. 바로 표현할 수 없는데 그러한 단어들 그리고 내가 저 사람하고 지금 제대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아리송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드는 그 기분이라는 단어가 또 있어. 그러니까 이러한 맥락이 와요. 근데 이건 절대로 그 언어를 모르고서는 해석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영어를 배워가지고 툴로 기술로 사용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어요. 그거는 정말 지났어요. 언어를 보통 말할 때 그냥 기술이잖아요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내 삶을 살아가는데 다른 외국어를 한다는 거는 내 시야를 그만큼 확장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단어가 생기기까지는 그 문화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보이거든요. 그 시간. 확실히 저도 약간 어쨌건 영어를 계속 놓지 않고 하려고 공부를 계속 꾸준히 했었는데 저도 비슷하게 제가 영어에 대해서 좌절을 느꼈던 순간이 거꾸로 캠퍼스 와서 이제 YFS라고 싱가포르에 가서 이제 아시아 친구들과 같이 영어로 이렇게 프로젝트 할 기회가 생겼었는데 거기 간 첫날에 진짜 벙어리가 된 거예요. 제가 뭘 하는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분명 영어인데 내가 듣던 거 나 그래도 어느 정도 나 회화도 자신 있다라고 했는데 말도 안 나오고 말하는 속도가 말이 안 되는데 이틀차쯤 되니까 이게 내가 영어를 잘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생존형이 되니까 내가 들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이 들으니까 그때서야 좀 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듣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도 똑같아요. 완벽한 문장을 구사할 필요는 없지만 말하고 싶으면 여기까지 차오르는데 말을 그쵸. 못할 때의 그 감정 약간 이 그래서 느낌? 어차피 여러분들은 훨씬 더 글로벌한 시대에 살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영어는 진짜로 세계에서 가장 강한 언어인 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마도 AI 시대에는 정말 역설적으로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잘 살아남을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소통 능력 이게 너무 중요하고 얼마나 글로벌한 시각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글로벌한 이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지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그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이것들이 너무 중요한데 거기에 언어는 빠질 수 없어요. 언어가 없이는 이해가 불가능해요. 좀 되게 많이들 얘기하는 굉장히 대중적인 말 한마디 영어는 자신감이다. 사실 이 맞아요. 말 한마디가 진짜 맞는 거 네. 같긴 하더라고요. 네, 자신감이고 사실은 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자신감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인 거죠. 거니까 네. 맞는 거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지만 여전히 친구들은 그렇게 뭐 통역기 끄면 되잖아 라고 하지만 여전히 영어에 자신감을 갖고 싶어 한다는 거. 그렇죠. 아이러니하게 그건 여전히 살아남은 거. 이렇게 영어 코칭 쌤의 영어에 대한 사실 생각을 들어보는 것도 이번 처음인데 영어에 대해서 좀 더 공부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영어를 할 수 있는 시대에 있는 게 좀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어를 배울 수 있고 영어를 할 수 있고 또 영어를 배우는 게 훨씬 쉬워졌어요. 옛날보다 배우려고만 하면. 그래서 본인이 세상을 보는 시각을 넓히고 좀 더 많은 사람하고 소통하고 싶다면 정말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니은 아까 그 게스트 분들 중에서 네. 요리도 많이 해주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만큼 이제 입맛에 굉장히 다양해졌을 니은이 네. 거캠에 다 지금 1년 정도 다니시면서 주변에 사실 해외에 있었긴 했지만 현재는 지금 성북으로 옮긴 상태잖아요. 또 성북이 맛집이 많기로도 유명한데 니네 이 높은 하이 퀄리티 아니에요. 입맛을 맞춘 혹시 맛집을 추천해 주실 수도 있는지 제가 화제 전화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추천이요. 네. 아 이거 참 일단은 근데 네. 제가 사실 최근에 식단을 해가지고 근데 그런 거 같았어요. 식당을 많이 나가서 먹지 않았지만 일단 니은하고 제가 같이 갔었던 그 성북동 비빔밥? 거기 네, 저는 되게 맞아요. 맛있었어요. 맞아요. 한식으로 치면 성북동 비빔밥도 맛있고요. 그다음에 또 비빔밥 중에 저 위로 올라가면 또 비빔밥집이 있는데 하나 기억이 안 나네. 거기는 훨씬 더 약간 전형적인 한식 분위기거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저는 그 SLB 포케집도 좋아하고요. 저도 거기 좋아해요. 네, 그다음에 성북동 편백집도 좋아하고 아. 근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곳이라 그리고 저는 중국집은 저 건너편에 옛날 짜장면집 거기 오래된 집 거기 거기도 얼마 맛있는 것 전에 같아요. 그 성북동 약간 매거진에서 돌돌성 이런 맞아요. 거기 네네네. 사장님 인터뷰 맞아요. 올라왔어요. 그 부부. 네. 네. 그래서 뭔가 가서 먹을 때 감회가 약간 새로워지는 느낌. 맞아요. 그리고 또 하당이라고 그 이북 네 이북 식당 맞죠? 만두집? 네 면하고 만두 거기 아직 안 만두가 가봤는데. 슴슴하고 맛있어요. 오. 슴슴한 만두 좋아하시면 거기 맛있고 또 유어 냠냠버거 그렇죠. 거기 빼놓을 수 없고 음식이죠. 학생들이 그리고 가장 많이 가는 카츠벨에 대해서 어떻게 카츠벨도 좋아요. 아. 카츠벨도 좋고 시울돈도 좋은데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느낌이 약간 느낌이 다른 조금 느낌?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카츠벨은 그렇게 뭐라 그러지? 그 같이 나오는 와사비하고 소금하고 소금도 직접 다 만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되게 좋았고 시울도는 담백하고 좀 더 담백하고 여러 가지 메뉴가 있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북동은 사실 국수가 진짜 많아요. 송국수집이. 그래서 송국수집이 되게 다양하게 많은데 그 중에서 또 진짜 오래된 데가 국시집이라고 네 저쪽 골목으로 가면 있는 거기는 블루라벨도 막 맞아요. 국시집은 마지막에 킥이 하나 있어요. 그래요? 먹어보면. 아직 안 먹어봤는데 네, 거기는 궁금하다. 제육하고 그다음에 또 뭐지? 문어. 네, 이런 것도 맛있습니다. 제가 성북동을 오면서 사실 성북동 되게 오래되고 옛날 밀가루 식당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이것도 제가 그 성북 막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여기가 좀 밀가루 관련해서 밀 제조 같은 걸 좀 하던 곳이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또 약간 니은에게 이미 아실 수도 있긴 한데 제 밀국간에 제가 샌드위치를 정말 좋아하는데 밀국간 샌드위치가 정말 맛있거든요. 저는 정말 너무 네, 거기 빵들이 너무 맛있어요. 저는 밀국간이 이 근처의 빵집 중에 최고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여기 한성대 입구역 앞에 밀국간이 운영하는 프리미엄 샌드위치집 생긴 거 아세요? 오늘 열어서 오늘 가려고요. 거기 진짜 너무 맛있어. 좋아하는 거 너무 많아요. 아니, 메뉴 라인업이 너무 그래서 맛있겠죠. 아까도 사실 커피 마시러 갔다 오면서 여기 지금 촬영하고 있는 친구에게 제가 그 얘기 했거든요. 여기 그 열었다. 밀국간에서 열었다. 근데 비싸다. 비싸기는 한데 아마 근데 어차피 그 밀국간 거기도 싸지는 맞아요, 않았으니까. 맞아요. 네. 오늘 한번 가보고 제가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또 니은의 맛집 리스트까지 끝났는데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은 거꾸로 캠퍼스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은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요. 아마 니은과 밥을 이렇게 이 맛집들 함께 가면서 다들 고민들을 얘기했을 텐데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10대 때 뭘 해야겠지 모르겠다라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거꾸로 캠퍼스에 있는 친구들이 다 10대 어떻게 보면 끝자락에 있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니은이 생각했을 때 니은이 10대 때 꼭 이거는 해봐야 한다 하는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사실 저도 모르겠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지금 18이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애매한 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아까 팀플 하면서도 제가 저희 팀원인 온도와 얘기를 했는데 온도가 자기는 17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다. 그래서 자기는 18로 넘어가기 싫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저도 똑같이 그 생각을 했거든요. 17은 뭔가 아직 10대라는 느낌이 있는데 18이 되는 순간 19은 또 10대 마지막이라는 타이틀이 18은 너무 애매한 거예요. 정말? 네, 약간 이젠 나이가 10대도 아닌 것 같고 또 이제 해외로 가면은 성인으로 인정받는 국가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되게 애매하게 걸쳐 있는 이 10대 끝자락에서 내가 나중에 돌아봤을 때, 전 항상 그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나는 내 10대를 내가 나중에 관짝에서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는 10대로 살고 싶다라는 모티브로 되게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디 가서 뭔가 너의 어떤 가치관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고 싶다라는 많이 말을 하는데, 유독 어떻게 보면 10대라는 이 시기를 내가 정말 후회 없이 꽉 차게 보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렇게 온 것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로 그 10대를 마무리 지어야 할 타임에서 어떻게 하면 10대를 알차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네. 이 질문이 저한테 되게 어려운 게 저는 정말 만약에 나한테 10대가 돌아와서 너 어떻게 살 거야?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봐 하잖아요? 그럼 저는 거캐먹들처럼 살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이게 어떤 면에서 그런지 혹시 약간 지금 유션이 구체적이게? 말했잖아요. 네. 일단은 이 내 10대를 알차게 보내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후회 없이 보내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보내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저의 10대에는 전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보내고 나니 오히려 저는 그 내가 학교 다니는 그 12년 나의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10대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까지의 그 19년, 20년은 이 후의 20년과는 정말 다른 20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때 정말 사람이 왜 처음에 애들이 3살까지 진짜 엄청나게 자라듯이 그 이후에 또 성인이 되기까지의 그 구간은 성인이 되고 난 이후의 시간과는 너무 다른데 나는 그 시간 동안 그냥 학교 가고 왜냐면 그때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학교 가라니까 가고 시험 보고 방학하면 또 놀고 또 막 올라가면 뭐 그냥 친구들 사귀고 놀고 이게 끝이었어요. 그리고 대학 가야 남들 다 가니까 그래서 대학 갈 때까지만 해도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저는 정말 그랬거든요. 근데 대학을 가고 나서 생각해보니 내가 뭐 했지? 그리고 나서 사실 그때 대한교육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대한학교라는 게 있대. 그러니까 대한학교 나온 친구들 만난 거죠. 우리 엄마는 이런 것도 모르고 지금 말하니 알았으면 보냈을 거야 라고 하는데 몰랐대요. 그러니까 그쵸, 그만큼 당연하지 워낙에 좁은 풀이었고 지금도 물론 좁긴 하지만 그래서 왜 나는 그렇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시절을 보냈을까. 그리고 와서 복캠에 오니까 와 여기는 애들이 진짜 10대인데 어쩜 저렇지? 제가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나는 너네 때 그렇게 못했어 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지?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글쎄요 다른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버캐머들은 정말 충분히 10대를 잘 누리고 있다? 그때 할 수만 있는 일들을 진짜 많이 도전하고 하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그렇게 계속 하면 될 것 같다. 다만 버캠에 있으면서 이제 불안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 무기력해지고 할 때 있죠. 근데 그때마다 사실 너무 꼰대스러워서 하지 못하는 여기까지 나오는 말이 너네 너무 잘하고 있어. 그냥 그대로 하면 돼. 굳이 그렇게 너무너무 고민할 필요 없이 지금 하고 싶은 게 있다면 하고 만약에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지금 여기서 할 걸 해. 프로젝트 하고 코어를 배울 거 배우고 그것만으로도 너네는 진짜 충분히 지금 10대 때 할 수 있는 것들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잔소리를 참 하기 싫어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그때를 돌아보거든요. 맨날 이제 친구들 보면서 난 그때 뭐 했지? 라고 생각하면 전 학교에서 별로 그냥 정말 해야 할 것들만 하고 살았어요. 하기 싫어가지고. 그리고 학교 끝나고 방과 후에 놀고 하는 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가는 거야. 그쵸. 그래 그 시절에 그럴 수 있지. 얼마나 하기 싫겠냐. 그것도 마음은 이해가 가서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한 학기 정도 너무 하기 싫어서 막 프로젝트도 하기 싫고 공부도 하기 싫고 그래서 그냥 근근히 버티는 정도만 해도 너의 다음 학기가 꼭 그러리라는 법은 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방과 후에 할 거 즐기고,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할 것들도 많잖아요. 학생회도 있고 동아리도 있고 거기에서 또 의미를 찾는 한 학기가 될 수도 있고. 근데 너무 다양한 활동들이 많으니까 주저하지 말고 도전을 해보는 시기, 충분히 정말 나를 찾아가는 시기를 보낸다면 후회가 없어. 사실 이제 제가 니은하고도 사실 많이 얘기를 했었지만 저학기까지는 맨날 너무 힘들다. 막 고민 상담도 엄청 네. 많이 하고 이랬었던 것 같은데 저도 이게 어느 정도 말이 되니까 내가 되게 마음이 편해진 이게 왜 편해졌을까를 돌이켜보면은 사실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항상 그냥 언제쯤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때부터도 그냥 어떤 목표점을 찍어놓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가야지 그게 되게 잘 사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누구보다 먼저 도달을 항상 해야 하고 누구보다 가장 알차게 그 하루하루를 보내야지 내가 후회를 안 할 삶이겠군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달려갔는데 막상 도착점에 도착을 했을 때 돌아볼 그 시점에 뭔가 내가 너무 뿌듯하다, 잘 살았다라는 감정보다도 힘듦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약간 드는 생각은 생각보다 흘러가는 대로 산다는 게 그렇게 나쁜 10대를 보내는 것도 아니구나.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 안에서 뭔가를 아까 니은이 행복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 흘러가는 거 안에서 내가 행복을 찾는 거가 되게 중요한 시야구나를 어떻게 보면 거꾸로 캠퍼스를 2년 다니면서 2년을 다니고 나서야 깨달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빠른 깨달음이. 아 그런가요? 네, 인생 전반을 볼 때 여러분들은 일단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았고요. 일단 네, 저는 10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포켓몬처럼 살고 싶다는 얘기는 자퇴를 하고 싶고 그 공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를 찾아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아가는 거는 아무 문제 없다고 봅니다. 약간 사실 어떻게 보면 거꾸로 캠퍼스 다니는 학생들이 그런 불안감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럼요. 어쨌거나 공교육이라는 안전한 지대에서 네. 벗어난 친구들이다 보니까 맞아요. 되게 즐겁게 지낼 땐 또 즐겁게 지내다가도 이 즐거움을 되게 불안해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네. 저도 맞아요. 사람이 누리지를 못하죠. 네. 그대로. 근데 불안은 공교육의 안전한 시스템? 안전하다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해진 시스템 내에 있는 친구들도 느끼는 건 똑같아요. 다른 종류의 불안일 뿐이지. 그리고 만약에 불안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어쩌면 불안을 느낄 새도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불안을 느끼고 불안을 계속 표현하고 상담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이 너무 건강한 것 같아요. 그럴 여유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선택한 길인 거고. 네. 그래서 그런 걸 충분히 느끼고 극복해보고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니은이 마지막으로 거꾸로 캠퍼스에 있는 10대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대한민국에 10대들에게 뭔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라던가 혹은 니은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혹시 공유해 주실 수 있다면 10대들. 대한민국의 10대들이라고 하면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되게 암울해져가지고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청춘에 대한 청춘에 대해서 그런 말들? 청춘 너무 청춘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청춘이라고 하면 그걸 나이로 한정 지을 수 있을까? 맨날 그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왜 TV에서 그런 소리 못 봤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도 청춘인데 아니면 청춘이라 좋다 이런 그렇죠. 말을 하잖아요. 나도 마음은 청춘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대들이라기보다는 모든 청춘들, 저를 포함한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주제 넘기도 하고 진부하기도 하지만 저는 늘 청춘으로 살 자신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니은을 보면서 항상 그러니까 정말 젊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떤 동안이나 이런 당연히 동안이지만 동안이다 이런 개념보다는 사람이 뭔가 그 풍기는 어떤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가치관에서 드러나는 청춘에 되게 맞는 분이라 전혀 딱 맞는 니은에게 딱 맞는 말이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동안이고 싶네요. 그날 근데 동안 네, 저는 신기하게 청춘이라고 생각하면 난 늘 청춘일 수 있을 것 같다. 죽을 때까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가 가장 큰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내가 느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 너무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넌 청춘이야, 넌 청춘이 아니야 라는 말하기는 어렵고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첫걸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실 저의 지금 외적인 어떤 환경, 상황만을 놓고 보자면 저는 아이가 한 명 있고요. 키워야 하는 아이가 한 명 있고요. 그것도 혼자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바빠요. 아침에 일어나서 애 깨우고 준비시켜가지고 가자 해가지고 워워워워 이렇게 해서 몰아가지고 걔 학교 보내고 저는 직장 와가지고 또 9 to 6 일하고 그 다음에 또 애 픽업해서 집에 가서 밥 챙겨주고 재우고 나면 그때서야 이제 또 집을 치우고 뭔가 남은 일거리가 있으면 하고 그 쳇바퀴를 월요일 금요일 돌다가 또 토요일 일요일은 또 나름의 아이와 시간을 보낸 그거예요. 근데 내가 왜 청춘이야? 근데 그냥 저는 내가 청춘. 왜냐면 그 사이사이에 내가 충분히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찾아서 이 순간에 이 상황에서도 내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찾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내가 청춘임을 느끼지 못하거나 학교에서 너무 내가 힘들다거나 한다면 뭔가 내가 그렇게 늘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을 찾아가지고 계속 도전하고 실행하고 해보면 충분히 평생의 삶을 청춘으로 살 수 있잖아요. 사실 아까 10대부터 계속하면 연륜이 쌓일 겁니다. 이 주제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했었던 말이 아직 18은 10대 너무 애매한 시즌 같다. 이 18은 좀 애매한 것 같다라고 했던 스스로를 약간 반성하게 되긴 하는데 네, 전혀 애매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저도 청춘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스스로를 사랑한다는 말에 다른 변환점이 네. 이은혜 이런 말을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맨날 제가 그렇게 사는 건 아닙니다. 저는 우울할 때 많아요. 네, 오늘은 저희 여기까지인데 네. 사실 저희 거꾸로 캠퍼스 팟캐스트 첫 게스트를 제가 가장 사랑하는 코칭센터에서 굉장히 기뻤던 시간이었고요. 네. 니은은 어떻게 보면은 거꾸로 캠퍼스 저는 굉장히 잘 맞는 코칭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코칭쌤과의 대화가 저에게는 또 팟캐스트뿐만 아니라 굉장히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다는 거를 네, 저도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지금까지 거꾸로 캠퍼스 팟캐스트 마루에서였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